수없이 많은 주식, 내가 종목 고를 실력이 없어서 한 종목만 사야 한다면, 관리할 시간도 없다, 한 종목만 사고 싶다, 난 부동산 투자가 전공이야, 그래서 주식은 한 종목만 할 거야, 딱 한 종목만 고른다면 저는 이 종목을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수효과입니다. 그 종목 바로 뭘까요? 바로 미국의 지수입니다.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지난 130년 다우존스 지수예요. 물론 굴곡은 중간중간 있지만 끝없이 우상향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지수입니다. 지난 40년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우상향을 해왔죠. 물론 S&P 500, 다우지수 모두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성장주 그리고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1등 기업이 될 기업들, 앞서 나가는 성장주, 대부분 나스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향해왔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지수가 바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 박스 상단을 조금씩 올려가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그 와중에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죠.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느냐? 주가란 거는 곧 기업의 실적이에요. 이런 박스권 구간 동안은 기업의 실적이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체가 돼 있다가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한 단계씩 올라감으로써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해온 거예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선진화되지 못한 금융시장,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한눈에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나스닥은 박스권이 아니죠. 그냥 우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 어땠을까요?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3950포인트에서 14427까지 265%, 2배 반이 오른 거예요. 1억을 투자했다면 2억 6500만원을 번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의 수익률, 2011년부터 2775포인트에서 지금의 14427포인트까지 420% 수익이죠. 1억을 투자했다면 4억 2천을 번 겁니다. 어떻게 10년 수익률이 20년 수익률보다 높을까요? 이때 2000년에는 닷컴 버블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횡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의 수익률이 최근 20년 수익률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은 어떨까요? 최근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4837에서 14427까지 198%, 거의 2배를 벌었습니다. 1억 넣어서 2억 번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시장, 특히 나스닥 지수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후 급격히 올랐던 최근 1년은 어떨까요? 10,000에서 14,400포인트까지 43%가 올랐어요. 1년에 43%. 여러분이 어떤 주식 종목을 운용해서 연 43% 이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1년에 내왔던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가 정도가 아닌 거죠. 20%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1년에 20%면 우스워하죠. 내가 기왕 주식에 투자하는데 한 달에 20%, 30% 벌어야 되지 않겠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스닥 그냥 무작정 우상향만 해왔을까? 그건 아니죠. 2000년 닷컴 버블, IT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2018년 8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200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 시점들이었죠. 하지만 조정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락이 계속되진 않아요. 반드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이 있었다면 다시 상승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의 힘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나 주가 조정장, 폭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꾸준히 들고만 있었다면, 지수를 투자해서 존버했다면 결국 시장 지수는 언젠가,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회복은 했다는 거예요. 이 시장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우상향하는 게 바로 미국의 지수,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에 한 번에 내가 몰빵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큼직큼직한 조정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가 고점에서 몰빵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00년 닷컴 버블, 이 고점에서 내가 샀다면
본전이 오는 데까지 15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가 꼭지를 잡았다면 본전까지 3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2008년 말 미국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내가 물려 있었다면 본전이 오는 데까지 반년 정도가 걸려요. 코로나 때는 본전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지수는 언젠가 다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진리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면서 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때든 언제든 상관없이 시점 관계없이 몰빵하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복구는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는 돼요. 하지만 물려있는 기간 동안에 그 고통, 손실로 인한 손절의 유혹, 그리고 그동안 잃게 되는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기회비용, 어쨌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몰빵을 했는데 조정이 5%, 10%, 20% 온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쉽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아, 이때 2000년부터 본전 오는데 15년이 걸렸구나. 금융위기 때는 3년 반이 걸렸구나.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점에 이 물려있는 사람의 공포, 그리고 그 지루함, 여러분이 닷컴 버블 때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정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나요. 내 돈 1억이 3천만 원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천이 됐다가 4천이 됐다가 2천이 됐다가 5천이 됐다 6천이 됐다 이런 식으로 15년 동안 계속 횡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까지 터져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향하는 지수의 힘을 믿고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내가 저점에 지수에 몰빵을 하고 기다렸다. 그 시점이 좋았다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고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호황이 너무나 지속되고 있다. 거품이 껴가는 것 같다. 라고 느낀다면 한 번의 몰빵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신규 개인 투자자 3명 중 2명은 손실이에요. 지수는 2배가 넘게 올랐죠. 근데 손실이 났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나마 기존에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15%에 달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동학개미들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경력과 실력이 쌓이지 않은 초보 투자자일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작년처럼 지수가 2배 이상 오른 사상 유례가 없는 강세장에서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개인들은 단기 투자 비중이 높아요. 단타 비중이 높습니다. 거래 수수료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커져요. 단타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했을 때 몇십 프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보통 손실은 길게 끌고 가고 수익은 짧게 끊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나면 손절을 치지 못하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손실을 키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수익이 5%, 10%만 나면 그냥 거기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손실을 길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수익을 짧게 끊어가는 것. 이 이유는 개인들의 욕심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본능과 심리에서 기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잦은 종목 교체. 보통 개인 투자자들 2,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적게 갈아타는 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많이 갈아타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종목 교체를 하면서 초단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거는 통계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매우 강해요. 레버리지를 한다던가 호황장에서 인버스, 곱버스 그런데 반대로 베팅을 하거나 또 작전주 같은 위험한 주식에 몰빵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투자 성향 자체가 도박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본능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고 경력이 없는 초보 투자자라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시장 지수,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일수록 주식시장과 자산시장 항상 넓은 시야, 긴 시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 내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자신이 없다. 그럴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없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지수에 투자하세요. 미국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런 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지수 ETF 상품 너무나 많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수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3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 시점에 몰빵하는 건 지양하자, 피하자.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서 차트를 볼 줄 안다.
또 경기 상황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많이 되었을 때 그때 매수 비중을 늘리자는 겁니다. 또는 오래 횡보하던 강한 저항을 돌파해서 강한 시세가 나는 시점, 그때 물량을 늘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런 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일정 간격으로 매달 또는 매주 또는 매일 정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같은 돈,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간격으로 똑같이 사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승효과TV에서 나스닥 매월 10만원씩 모아가는 컨텐츠를 하고 있죠. 이것도 정액 매수, 분할 매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매도 언제 해야 되느냐? 일단 주가가 폭락할 때만 매도를 안 하면 돼요. 주가가 폭락할 때, 이때는 오히려 그 지수를 더 살 때죠. 사 모아갈 때죠. 그리고 팔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돈이 필요하다. 그때 파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수 투자, 지수 ETF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복리 투자의 효과죠. 그리고 개별주에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지수에는 일부 비중을 투자하자. 포트폴리오 개념입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ETF 투자 안 하고 지수에 투자 안 하고 개별 종목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수익을 바라면서 개별 종목만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지수 투자는 일부 비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안정성 차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보호 차원이죠. 안정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수라는 거는 시장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 종목들이 수익이 덜 나더라도 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은 내 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가까운 그 수익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수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다, 실력이 없다, 초보다 한다면 괜히 이런저런 작전주, 단타 매매하다가 돈 잃지 마시고 그냥 지수에 투자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씩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한 종목만 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지수 ETF, 나스닥 ETF를 살 겁니다. 투자의 원리, 돈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그에 맞게 안정적인 그리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하시는 상승효과TV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